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분석화학자에서 바른먹거리 전도사가 된 태초 먹거리 학교장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명예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데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 관리가 중요한데 장 관리에는 소화가 잘 되는 발효 음식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수십 번 씹어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오늘은 이계호 교수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바른먹거리 전도사 이계호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죠. 이계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태초 먹거리 학교를 어떻게 세우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사실 뭐 식품에 대한 분석을 지금 뭐 20년 넘게 계속 해오고 계시고 많은 분들의 식습관도 좀 들여다보시고 그러시니까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게. 지금 한국 사회는 좀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국민 소득이 3만 6천 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죠. 예. 대한민국 밖에 나가보면요. 외국 나가보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국민 소득이 비슷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예. 보세요. 좋은 집이잖아요. 네. 좋은 차도 있죠. 그렇죠. 좋은 옷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여성분들 좋은 화장품도 많이 있죠. 예. 그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먹거리만큼은 가장 싼 것을 원하거든요. 가격이 싼 걸 원해요.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김치가 어느 나라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 김치입니다. 참 속상해요. 예. 중국 김치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싼 것만 한국으로 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먹거리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가 무너질 정도까지 왔습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장수 국가잖아요. 네. 오래 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린 나라입니다. 그럼 현재 어르신네 가정에 2집당 1집에 암 환자가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너무 흔한 거네요, 진짜. 그렇죠. 옛날 감기 환자보다 더 많죠. 네. 현재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거든요. 네.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략 몇 등쯤 하겠습니까? 글쎄 뭐 10등 안에는 들지 10등 안에는 않을까. 예. 굉장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같으네. 그죠? 희망사항인데. 그것도 뭐 3등 안에 들어가나요?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합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대장암 발병률이 1등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가슴 아픈 통계는요. 네.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 숫자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젊은이들이 저희 자식 세대인데. 인구 10만 명당 현재 40명의 결핵 환자가 있거든요. 네. 결핵이 언제 걸리는지 아시죠? 못 먹고. 뭐 그렇죠. 영양 부족할 보존, 때. 네. 후진국행병, 면역력이 떨어질 때.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많게는 몇 등쯤 할까요? 글쎄 한 2, 3등? 이것도 1등입니다. 그것도 1등이에요? 네.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와, 결핵은 우리가 못 살 때 걸리던 병인데.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 자, 육체적인 질병은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네.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정신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참. 남성 자살률 2위예요. 아이고.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자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바닥으로 이렇게 나쁜 통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 요즘 뭐 K 뭐 한류 열풍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자부심 올라갔는데 우리 이거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들어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는
1953년도에 국민소득이 67달러거든요. 네. 1년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먹고 살 때가 됐으니까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은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려고 진짜 너무 무리하게 살았거든요. 악착같이 네.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무리했기 때문에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살 사는 건 좋은데 왜 우리의 현재 아들, 딸, 손자, 손녀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건강이 더 나쁘냐 이 말이에요.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태초먹거리에서 프로그램의 초점은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건강한 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주자. 네.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네. 돈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뭐 시집장가 보내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돈 물려준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건강한 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주자라는 기성세대한테는 그렇게 제가 설득을 시키면서 우리 다음 세대 10대, 20대, 30대가 웃으면서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게 좀 태초먹거리 학교의 목표예요, 요즘은. 정말 제일 그 귀한 유산이죠. 건강을 물려준다는 게. 이기호 교수님 지난 시간에 그런데 뭐 라면도 드시고 뭐 다 드신다고 뭐 많이는 안 드시지만 그 이제 솔선수범을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은 식사 습관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저는 과식은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일단은 소식을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균형식이에요. 뭐든지 간에 골고루 먹는 것. 많이 네. 먹지 않지만 골고루 먹는 것.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 배부른 거 양 많은 게 좋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좀 잘 살 때는 뭐요? 맛있는 거. 예. 맛있는 거 찾으러 말이죠. 뭐 자동차 있으니까 1시간씩 2시간씩 타고 가서 또 줄 가서 서고. 줄 서서 기다리고. 네, 맞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다 독이에요. 아. 그래서 태초먹거리 모든 초점은요. 소화가 되는 음식,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똑같은 재료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현미가 건강식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찬반이 많아요. 찬반이 많죠. 뭐 현미 애찬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현미가 독이 된다 이런 분도 있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현미는 건강한 음식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현미를 깎아서 백미를 만들죠. 네. 그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현미는 100이라고 본다면 백미는 5밖에 안 돼요. 95를 깎아냈어요. 네. 왜 깎아냈죠? 그 뭐 잘 들어가라고 소화 잘 되라고. 오로지 맛을 위해서. 아, 맛을 위해서. 그렇죠. 네. 금방 뭐 백미 해가지고 그쵸. 말이죠. 밥해서 김 하나 얹어서 먹어보세요. 뭐 너무 맛있잖아요. 옛날에 백미는 잘 사는 집만 드시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모섬들이 이제 저 보리밥 먹고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옛날에 저 주인들은 빨리 죽고 모섬들은 오래 살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맛있는 음식은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건강한 음식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현미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이거든요. 네. 현미를 먹어서 우리 몸에 소화가 되면은 약이 되는데 몸으로 흡수돼서 소화가 안 되게 되면 그대로 바로 대장 속으로 넘어가서 항문에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의 장 속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유식 한다고 우리 30대 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잡곡밥을 먹이고 나면은 병원에 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 안 되죠. 그런데도 아이한테 현미하고 잡곡밥을 계속 먹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현미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겠어요. 네, 오히려 더 독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소화력이 약한 분이라는 것들은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소화가 안 되고 백미는 소화가 되느냐? 백미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떤 경우에요? 백미라는 것을 크게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네.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게 되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예. 포도당으로 바뀌어야지만 우리 몸에 약이 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려면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네. 있어야지만 이게 소화가 되는데 아밀라제는 소화 효소가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침 속에만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침에 아밀라제 들어있다. 네. 위에는 안 나와요. 예. 아니 우리 몸의 구조가 위에서 아밀라제가 나오도록 했다면 내가 바쁠 때 그냥 꿀떡 삭히고 천천히 알아서 네. 어차피 2시간 동안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니까 왜 위에는 아밀라제가 나오지 않고 침 속에 있을까요? 씹으라는 거죠. 그 위에는 또 내려가면 소화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화액 자체는 위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씹어야지만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약이 되는데 우리 문화 자체가 빨리빨리 문화라서. 네. 그죠? 언제 밥 천천히 먹고 합니까? 빨리 먹고 돈 벌러 가야죠. 예. 빨리 먹고 아이들 학원에 보내가지고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맡아야지만 좋은 데가 들어가죠. 어머니들은 싱크대에 서서 그냥 막 물 말아서 드시는 그렇죠. 경우가 물 많아요. 말아서 드시죠. 예. 애들은 또 보낼 때 엄마가 말이죠. 밥 먹는 시간보다 더 빨리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도 빨리 하라고 보온병에다가 말이죠. 미숫가루 타가지고 뭐 선식 타가지고 얘야 버스 타고 가다 먹으라 시간 아끼려고.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냥 삼키게 되면 침이 하나도 없이 그냥 탄수화물이 위로 내려갔죠. 위는 2시간 동안 주물러서 죽을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보는데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 짬밥통이 된 겁니다. 장의 온도가 39도거든요. 네. 39도 속에 밥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썩어 들어가죠. 그래서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데 그게 다 우리 문화 자체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했다는 것은 저는 뭐 그건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옛날 어르신들이 30번씩 씹으라고 했던 게 그게 다 일리가 네, 있는 그래서 말이네요. 그 우리 입속에 치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총 32개가 있어요. 네.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4개가 있어요. 예. 앞니가 8개가 있어요. 12개를 빼면 20개가 맷돌과 같은 어금니가 우리 입속에 20개가 있다고요. 그럼 맷돌 같은 어금니가 20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씹어라. 씹어라. 이게 네. 자연의 법칙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방귀 냄새 지독하신 분들은 이게 안에서 지금 좀 빨리 소화가 안 되고 지금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약이 되는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니까 안에서 썩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야 안에서 썩는다. 나 좀 살자 하고 몸이 살려고 우리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료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서 그 사람들 밥 다 먹고 가는데 나 혼자 뒤에 앉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고. 자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한 그릇 먹을 때 내가 한 그릇을 천천히 먹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았는데 네. 그 사람이 한 그릇 먹을 때 내가 반 그릇만 먹으면은 내 반 그릇은 다 약이 된단 말이야. 예. 그전에 한 그릇이 다 약하고 도하고 같이 먹었는데 또 반 그릇만 천천히 드세요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또 배가 고파서 어떡합니까? 또 묻거든요. 우리 위는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구조라서 네. 위는 아래에 관략근을 묶고 위에 관략근을 묶고 그다음에 막 주물르거든요. 예. 주물르는데 꽉 차가지고 주물르면 아래 위로 막 삐져나오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음식은 3분의 2만 채우고 3분의 1은 빈 공간을 두고 주물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이 3분의 1 되는 지점에 위 3분의 1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네. 음식이 차곡차곡 차가지고 3분의 1 되는 지점에 음식이 딱 차면은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 찼습니다 하고 보내면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과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갑자기 배가 불러져요. 네. 그런데 이 센서가 작동되는 시간이 밥 먹고 15분 뒤에요. 그러면은 웬만한 분들은 10분 안에 다 끝내요. 그렇죠. 10분 안에 끝내는 사람은 항상 밥을 꽉꽉 채워서 먹기 때문에 비만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죠? 밥을 천천히 먹으면 3분의 2까지는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다이어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밥을 천천히 먹는 거. 천천히 먹는 거. 천천히 먹는 네. 거.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그게 됩니다. 저기 빨리 먹던 분들은 천천히 먹으면 먹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래도 네. 뭐 이계호 교수님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지 해서 이제 집에 앉아서 참 독한 마음을 먹고서 이제 밥 숟가락을 입에 넣고서 씹는데 벌써 서너 번 씹으면 금방 또 넘어가요. 꿀떡 무의식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막 혀 가지고 막 목구멍을 막아가면서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래 씹는데 즐겁게 씹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먼저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아. 그러면 밥을 아무리 빨리 먹는 사람도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아니 씹어야 씹어야 되죠. 되겠죠. 예. 당근 씹어야죠. 씹어야 되겠죠. 예. 바로 한 그릇의 샐러드를 가지고 씹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씹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보통 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즐겁게 음식을 씹으면서 예. 자기가 몸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씹으려면 그래서 되게 그래서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천천히 음식을 먹다 보면 또 이제 많이 안 먹고도 포만감 느끼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또 도움도 되고 해서 예. 습관을 그렇게 바꾸주죠. 근데 사실은 그 뭐 씹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음식 자체가 장에 오래 머무는 음식이 있고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에 오래 머문다기보다는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본다면은 네. 그중에서 가장 소화가 느리게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고기. 예. 예, 고기류인데 고기류가 늦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대장암이 전 세계 1등이 된 이유가 고기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네. 고기에 관련된데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너무 많이 먹어요. 폭식을 해요. 두 번째, 너무 밤에 먹어요. 네. 자기 직전에 먹어요. 자기 직전에 고기를 먹게 되면은 자기는 12시 돼서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자기는 자면서 고기가 들어간 장은 밤에 야근을 해야 됩니다. 네.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장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장도 밤에 쉬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면역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고기를 먹는데 너무 새카맣게 태워서 먹습니다. 탄 고기는 전부 발암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탄 고기 많이 먹었는데 나는 암 환자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몸의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네. 모든 암세포는 100% 청소를 다 해요. 예. 근데 이제 면역력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먹었던 그때 한 점의 검은색 고기가 네. 20년, 30년 뒤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면역습의 80%가 장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우리 사실 뭐 된장, 뭐 김치 이런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잖아요. 네, 그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요즘 10대, 20대, 30대가 발효 음식 먹나요? 거의 안 먹죠. 그러네요. 저희 둘째만 해도 김치가 익으면 안 먹더라고요. 거의 안 먹죠. 예. 그래서 태초 먹거리에서는 지난 2년 전서부터요. 김치 담궈서 먹기. 소위 체험 교실을 합니다. 체험 교실 해가지고 30분 만에 김치를 담굽니다. 그렇게 빨리 속성으로 그럼요. 김치를 담글 수 있나요? 30분 만에 우리 콩으로 매주 담굽니다. 오. 30분 만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대상이 우리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만드는 방법이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매주 담그는 거를 30분 만에 한다니까요. 이 체험 교실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K푸드 하지만서 생각나는 K푸드가 뭐가 있습니까? 뭐 김치, 불고기, 불고기, 김밥, 라면, 네. 뭐 그 정도죠. 그렇죠. 근데 그건 다 비빔밥. 맛을 위한 거고요. 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발효 음식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네. 자, 콩을 예를 들자면요. 콩으로 만든 두유, 두부. 그럼 발효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율이 65%밖에 안 돼요. 예. 35%는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장으로 넘어가서 가스 발생시키고 해서 오히려 두부나 두유를 먹고서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콩을 발효를 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 간장을 만들게 되면요. 콩 단백질의 95%가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국장이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화가 예. 너무 잘 되죠. 근데
두 번째 더 큰 이유. 그 속에는 유익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유익균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뭐 유산균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상업용 현재 팔리고 있는 유산균은 우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 돼가지고요. 매우 약해요.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다 죽어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위산을 통과를 못하니까 캡슐을 씌운다 뭐 한다 다 죽으니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매우 많은 종류의 유산균들은 상업용 유산균들은 사균이 많습니다. 네. 중국균이 많아요. 그런데 네. 우리 발효 음식 속에 포함된 김치나 청국장, 특히 청국장이나 된장 속에 포함된 유익균은요. 끓여도 안 죽어요. 김치찌개 괜찮은 저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김치의 유산균은 네. 끓이면 죽어요. 대신 이제 김치 유산균은 위산에는 통과를 해요. 위 pH 2는 통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치는 끓이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생걸로 먹는데 하여튼 30분 만에 그 김치 담그고 30분에 매주 담그는데요. 저희 체험 교실에 반드시 아이들하고 같이 오라 그러거든요. 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엄마가 만든 건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는데요. 자기가 만든 건 먹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먹어보면요.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젊은 층들한테 그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청국장 분말 네. 찌개 끓여서 먹는 게 아니고요. 청국장 분말에다가 네.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드링킹 요거트를 넣고요. 예. 믹서기 한번 돌려가지고 쉐이크를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청국장 쉐이크. 그렇죠. 청국장 쉐이크. 그게 제가 지금 청국장 가루를 먹고 있는데 누가 만들어 주셔서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제가 뚜껑 열면 가루도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장단기 부분이 작년 12월 달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네. 그리고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어요. 함경도와 만주 네. 지역이 거기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는데 함경도 위에 흐르는 강 이름이 뭐죠? 두만강. 두만강 콩두자군요. 콩두자에 가득 찰 만자예요. 오,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네. 콩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가 전혀 콩을 먹지 않는 거예요.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고기 먹는 양의 25%를 콩으로 바꿔주자. 네. 대신 맛있어야 한다. 맛있어야 한다. 거부감 없이 거부감 싫어하는 없이, 분들도 예.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 청국장이라는 단어가 역시 아이들한테는 좀 혐오감이 있죠. 좀 요즘 말로 하드코어 음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느 네. 방송에 나가서요. 네. 제가 그날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청국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한국장 좋습니다.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예. 이 그 사명감도 불러주고 자존심도 불러일으킬 만큼 좀 이 한국장의 이미지를 바꾸자.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음식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사실 장 건강을 얘기하시는데 장 건강과 면역력. 장 건강과 면역력이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직결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장의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늘 교수님께 정말 그 삶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젊은이들의 우리 미래 세대 젊은이들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젊은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꼭 보충을 해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걸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안 지켜요. 왜요? 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왜? 싸고 흔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물에 대한 이 원칙은요. 물은 빠져나간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쁩니다. 많이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물 많이 먹으면요. 요즘 물 많이 먹어서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라톤 현장에서요. 네. 마라토너들이 물 먹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국민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물을 작게 먹어요. 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물을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매우 나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밤에 주무시다가 소위 돌연사하는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심장마비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음식을 너무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 네, 싱겁게 먹으면서 너무 싱겁게 먹으면서 물을 많이 너무 먹어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네.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물 먹는 양을 내가 어떻게 알 거냐? 그러니까요. 우리 인체가 정확하게 물 먹는 양을 그때그때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네. 소변 색깔이 짙으면 부족하다 먹어라. 소변 색깔이 투명하면 물 많이 먹었다 먹지 말아라. 네. 그래서 항상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예. 물을 먹는데 그래서 귀찮지만 하루에 소변을 여러 번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마다 알아서 물을 챙겨 먹으라고 소변을 하루 종일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그냥 내리지 말고 늘 내 건강에 어떤 그렇죠. 소변 색깔을 보고 네. 옅은 노란색이 유지되도록 짙은 색깔이 있으면 물을 좀 마시고요. 그다음에 투명하면 물을 안 마셔서 그때마다 내한테 필요한 물량을 계속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걸 자꾸 놓쳐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특히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 때에 물 한 잔을 그렇게 자기 필요한 양만큼 물을 꼬박꼬박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물 한 잔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네. 물 한 잔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 예뻐지고 싶은 분들 물 한 잔의 소중함을 잘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제 바른 먹거리 전도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애써 오셨어요.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부분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발효 음식이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매일매일 맛있게 네. 여러 가지 요리를 막 해서 요리 경연대도 하고 예. 또는 제가 그래서 제과 제빵 학원도 다녔거든요. 네. 얼마든지 청구전 푼말 집어넣어서 과자와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건강한 빵을 건강한 만들려고. 빵을 만들 수 있어. 네. 지금은 그냥 맛으로만 빵을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변비해일되고 예. 면역력이 올라가는 그런 빵. 그렇게 해서 카페에는 모든 좀 스낵을 바꿨으면 제가 만약 사학가라면 벌써 했겠는데 말이죠. 네. 이제 누구라도 관심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좀 꿈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이자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설립한 이계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